안녕하세요. 정기환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지질구조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질구조는 자, 지층이나 암석이 횡압력 또는 장력과 같은 특정한 힘을 받아서 지층이나 암석의 모양이 변형된 상태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지질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질구조가 우리가 몇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냐면 습곡, 단층, 전리, 그리고 부정합, 관입,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습곡과 단층이라고 하는 2가지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럼 습곡이라는 게 뭐냐? 습곡은 말 그대로 휘어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층이 양쪽에서 뭐를 받아서, 횡압력을 받아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압력을 받아서? 횡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습곡은 언제 만들어지냐? 장력이나 횡압력을 받을 때는 횡압력을 받을 때는 습곡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단층,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단층이 되고 어떤 때는 습곡이 되는지가 일단 중요한데요. 습곡 같은 경우에는 고온,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높아야 돼. 그래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는 지층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엿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엿은 온도가 높으면 좀 흐물흐물해지지. 근데 온도가 낮아서 좀 차가우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 그러면 이 엿가락에다가 힘을 줬을 때 온도가 높은 엿가락 같은 경우에는 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끊어지는 것보다는 휘어지는 형태가 더 잘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갑다라고 생각해서 좀 딱딱하잖아? 그럼 힘을 주면 어떻게 돼?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횡압력을 받았을 때 습곡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역단층,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야. 역단층이 나타날 때보다 상대적으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습곡이 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휘어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습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습곡이 나타나면 무슨 변동을 받았구나,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습곡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습곡은 지층이 이렇게 뭐한 상태? 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곡 구조에서 지표가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표 아래에 있는 지층이 휘어진 구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층이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배사. 아빠 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배가 없어. 그치? 난 배를 가져본 적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밑으로 휘어져서 안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향사라고 불러줘. 뭐라고? 향사. 그리고 습곡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습곡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배사가 있는 부분을 쭉 선으로 연결하고 또는 향사가 있는 부분을 쭉 선으로 연결했을 때, 색깔을 좀 집어넣어 볼까? 배사가 나타내는 부분을 쭉 연결을 하고 또는 향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쭉 연결을 하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습곡축이라고 불러줘. 무슨 축? 습곡축이라고 불러주고, 이 습곡축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수직인 면을 그려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습곡축면이라고 해준다. 습곡축면. 그래서 습곡축을 하나 그려주고, 이 습곡축에 대해서,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이렇게 그려서 내려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습곡축면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습곡축면에 대해서 습곡이 갖고 있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면 요 경사가 지어 있는 요 면을 우리는 습곡의 날개라고 불러줘. 뭐라고 불러준다? 습곡의 날개.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습곡의 날개.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지층이 횡압력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 휘어진 구조이며, 휘어져 있을 때 위로 올라온 면을 배사, 아래로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부분을 향사, 그리고 배사나 향사의 축을 우리는 습곡축이라고 하며 그 습곡축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내리게 되면 뭐라고 불러준다? 습곡 축면이라고 불러주고, 자, 이 습곡 축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습곡의 면을 자, 우리는 습곡의 뭐라고 불러? 날개라고 불러준다. 라는 것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습곡의 종류를 볼 건데, 자, 습곡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정습곡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사습곡이라는 게 있고, 횡화습곡이라는 게 있다. 그럼, 선생님, 습곡의 종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모두 다 우리가 습곡 축면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습곡 축면의 기울기를 가지고, 자, 습곡 측면의 기울기를 가지고, 자, 뭐를 보냐면 습곡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럼 정습곡이란 얘기는, 자,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 축면이 뭐를 이루고 있는 애들, 수직을 이루고 있는 애를, 자, 우리는 무슨 습곡이라고 부른다? 정습곡이라고 한다. 그리고 습곡 축면에 대해서 습곡의 날개가, 자, 습곡의 경사면이 기울어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습곡이라고 불러.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습곡 축면이 무슨 면에 대해서? 수평면에 대해 자, 거의 수직인 습곡을 우리는 무슨 습곡? 정습곡이라고 하며, 자, 습곡 축면에 대해서 습곡의 기울어진 면이 서로 비슷한 기울기를 갖고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자, 요걸 우리는 정습곡이라고 불러. 그러면 경사습곡은 그러면 자, 습곡 축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습곡축이라고 하고, 자, 이 습곡축에 대해서 수평면에 대해 자, 습곡 축면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 수직이 아닌 습곡을 우리는 무슨 습곡? 경사습곡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습곡 축면이 수평면에 대해 자, 수직이 아니라 자,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습곡을 우리는 무슨 습곡? 경사습곡이라고 하며 자, 이때 습곡의 기울어진 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기울어져 있는 경사각이 각각 다른 습곡을 우리는 무슨 습곡? 경사습곡이라고 해.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알아두시면 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횡화습곡이라는 게 나온다. 횡화습곡. 자, 여기서 와라는 게 뭐냐면 누웠다는 얘기야. 누웠다. 근데 횡은 뭐냐면 경사져서 또는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습곡 축면이 수평면에 대해 자, 거의 자, 누워있는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습곡을 자, 우리는 횡화습곡이라고 하고, 자, 이 횡화습곡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거의 누워있는 습곡을 우리는 횡화습곡이라고 하며, 자,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무슨 면이라고 볼 때, 수평면이라고 볼 때, 자, 습곡 축면의 기울기가 자,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누워있는 상태. 자, 요게 이제 습곡 측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누워있는 자, 습곡을 우리는 무슨 습곡? 횡화습곡이라고 불러. 자, 근데 이 횡화습곡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잘 봐. 자, 지금 선생님 이제 습곡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거야. 다시. 자, 습곡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지층이고, 자, 그 밑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지층이고, 그 밑에 다시 노란색으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지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지층이다. 그럼 잘 봐. 지금 여기서 요게 A지층, 요게 B지층, 요게 C지층이라고 한다면, 자,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자,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생성된 지층이기 때문에 자, A, B, C로 갈수록 자, 최근 지층, 자, 비교적 최근에 쌓인 지층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자, 오래전에 쌓인 지층이기 때문에 지층의 나이는 A에서 B로, 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갈수록 점점
어려진다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깊이에서 생성된다. 그럼 이렇게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 지금 요 점 같은 경우에는 A 지층이 되는 거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층? B 지층이 되는 거고, 요 점은 C 지층이 되는 거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층이 되는 거야? B 지층이 되는 거야. 그럼 봐. 지금 여기서는 A 지층의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런데 요걸 지층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갔더니, 여기는 A 지층, 여기는 B 지층, 여기는 C 지층이라는 얘기는 같은 깊이에 있는 지층에 대해서, 지층의 나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위에 있는 지층이 아래에 있는 지층보다 나이가 어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아니, 나이가 많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지층 교란이라고 해서, 횡화습곡에서는 무슨 교란이 나타날 수 있다? 지층 교란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층 교란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이렇게 지층 교란이 나타나는 경우, 자, 지층의 생성 순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지층의 생성 순서에 자, 뭐를 가져올 수 있다? 혼란.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습곡은 일단 정습곡, 경사습곡, 그리고 뭐가 있다? 횡화습곡이 있으며, 자, 습곡 축면과 수평면의 기울기를 가지고 구별을 하며, 특히 횡화습곡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층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 지층의 생성 순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습곡 중에 하나가 바로 횡화습곡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층을 볼 건데요. 자, 습곡은 지층이 힘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단층이란 말, 우리 앞에서도 배웠어. 단층이란 말이 나오면, 지층이 힘을 받아서 끊어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층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단층 같은 경우에는 습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온 환경에서 잘 만들어져. 자, 그렇다고 이 저온이라는 게 얼음처럼 온도가 매우 낮다, 그게 아니라, 자, 습곡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딱딱할 때 힘을 받아서 끊어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층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자, 상반이라는 게 있고 하반이라는 게 있어. 자, 상반은 윗상자라는 얘기고 하반은 아래 하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괴라는 게 있습니다. 지괴. 자, 우리 앞으로, 자, 지괴는 땅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괴는 물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공기 덩어리는 기괴라고 표현하지 않아. 좀 막 어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공기의 덩어리는 우리가 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지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괴는 말 그대로 암석의 덩어리 또는 자, 땅의 덩어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자, 지괴가 위에 있으면 상반, 지괴가 아래에 있으면 하반이라고 불러. 아, 그러면 지괴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한 놈은, 자, 단면만 그릴게. 이렇게 돼 있고, 자, 한 놈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지괴라고 하고요. 자, 이 뾰족한 부분, 자, 요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상반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출 부분이 아래에 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하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게 아래쪽에 있으면 하반이고, 요게 위쪽에 있으면 뭐가 되는구나? 상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반, 하반 구별하셨죠? 그러면 자, 단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정단층이라는 게 있고, 역단층이라는 게 있고, 주향 이동 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단층 봅시다. 정단층은 일단 장력이 작용해. 자, 장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지층을 양쪽으로 당기는 거지. 그러면 지층 간 상대적 거리가 어떻게 되니? 그렇지, 멀어지겠죠. 장력이 작용했네? 그러면 지층 간 상대적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진다. 자, 그럼 요거 생각해봐. 우리 앞에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의 경계의 지형 중에서 장력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 있었냐면, 자, 장력, 양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한 지형의 해령과 열곡이 있었죠. 그러면 자, 이 정단층 같은 경우는 해령이나 어디서 많이 발견되겠구나? 열곡에서 많이 발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층 간 상대적 거리가 멀어지며 자, 양쪽으로 이렇게 지층을 당겼더니 자, 상반은 아래로 내려가고 자, 그래서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자, 하반이 위로 올라가는 지층. 하반이 위로 올라가는 자, 지층을 자, 단층을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하며 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면이라고 부르냐면 지층이 끊어진 면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우리는 무슨 면이라고 합니까? 단층면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자, 무슨 면이 된다? 예, 단층면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단층 기억할 거 자, 장력이 작용했을 때 자, 지층간 상대적 거리가 당기니까 지층 간 상대적 거리가 멀어진다가 되고 아, 장력이 작용하는 자, 판의 경계는 해령과 열곡이 있으니 해령과 열곡에서 이런 정단층이 잘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역단층이 나오는데 자, 역단층 자, 그럼 앞에서 정단층은 무슨 압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어? 장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지. 근데 역단층은 반대겠죠? 무슨 압력이 작용한다? 횡압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역단층 일단 1번 무슨 압력이 작용한다? 횡압력이 작용을 한다. 자, 횡압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밀어버리니까 자, 지층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진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 역단층은 양쪽에서 지층을 미는 횡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상반은 위로 올라가고 하반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단층면이 단층면이 자,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부분을 그래서 상반이 위로 올라와 있고 하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자, 단층을 우리는 무슨 단층이라고 한다? 역단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횡압력이 작용하는 판의 경계가 뭐가 있었어? 횡압력이 작용하는 판의 경계는 습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니? 해구 등이 있죠. 그럼 자, 습곡이나 해구가 만들어지는 지형에서는 두 가지 역단층이 자, 횡압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지형 중에 하나가 습곡하고 뭐가 있다. 그치? 역단층이 있으니까 습곡 주변이나 해구 주변에서는 단층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역단층이나 습곡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양이동단층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에서 정단층이랑 역단층은 장력이나 횡압력에 의해서 지층 간 상대적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했었잖아. 근데 이 주양이동단층은 횡압력이나 장력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지층 자체가 어긋나는 거야. 수평으로 어긋나는 단층을 우리는 주양이동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이 자, 수평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수평으로 어긋난 단층을 자, 우리는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며 자, 이 주향 이동 단층 중에는 변환 단층도 해령 부분에서 해령이 어긋나는 단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변환 단층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변환 단층도 주향 이동 단층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해령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무슨 단층? 변환 단층도 물론 변환 단층과 주향 이동 단층의 차이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변환 단층 자체도 무슨 이동 단층이 하나? 주향 이동 단층의 하나야.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지층이 있고요. 이렇게 지층 G가 있을 때 자, 이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받긴 하지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단층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층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 수평 방향의 힘을 받아서 지층이 어긋나서 만들어진 단층을 우리는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자, 습곡 3가지, 단층 3가지. 습곡은 지층이 휘어졌다, 단층은 지층이 끊어졌다. 그리고 습곡은 경사습곡이 있고 정습곡이 있고 횡하습곡이 있고 단층은 정단층이 있고 역단층이 있고 주양이동 단층이 있는데 특히 단층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작용하는지 횡압력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장력과 횡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단층이 무엇인지 자, 힘의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층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자,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